발열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죠. 4K 60프레임으로 사돌돌 10피트입니다. 자, 바로 촬영을 해볼게요. 저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동영상을 좋아합니다. 그 동영상 말고요. 이제 저를 촬영하고 물건을 촬영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간 써오던 캐논을 정리하고 요 소니로 넘어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한 알파 7 마크 4도 언박싱 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가 캐논에서 소니로 다시 넘어온 이유, 첫 번째 바로 촬영 제한 시간 때문입니다. 일본은 아주 보수적인 나라죠. 이 카메라 시장을 보면 여실히 그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제가 사용했던 캐논은 더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DSLR, 미러리스는 카메라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카메라다, 이런 기준 때문에 그런지 29분 59초까지 영상 제한이 걸려 있어요. 물론 이게 유럽의 법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30분 이상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캠코더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내에서는 그런 제한을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캐논은 29분 59초까지 제한이 있어요. 물론 C70 같은 시네마 라인급들은 그 제한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1인 제작자 아니면 그냥 취미 수준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C70은 좀 부적절한 편이죠. 무게도 무겁고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500만원 400만원 선에서 준비를 하게 되면 소니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썼던 R6 같은 경우는 촬영 시간도 문제지만 발열 문제도 정말 컸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10분짜리 영상을 촬영할 때 30분 이상 촬영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중간중간 돌발 상황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말도 많이 더듬죠. 대본도 봐야 되고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4K 기준 한 40분 촬영하면 뜨거워지는 그 발열 문제도 너무나 저에겐 스트레스였고요. 그리고 촬영 제한 시간이 있게 되면 뭔가 쫓기듯 촬영을 해요. 지금 그 제한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 쫓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습관이 남아서 뭔가 집중을 못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그 촬영 제한이 없는 소니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장래성, 미래 때문에 소니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마치 주식을 사는 것처럼 투자하는 느낌으로 저는 소니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 근거는 몇 가지가 됩니다. 일단 시총 캐논은 한 3.5조 정도 되고요. 소니는 17조 가까이 됩니다.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즉 벌어들이는 돈도 소니가 훨씬 많다. 돈은 결국 좋은 인재, 좋은 장비, R&D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소니 카메라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카메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도 소니가 훨씬 더 뛰어나죠. 사실 이미지 센서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점유율이 40%가 넘죠. 삼성이 많이 쫓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소니는 이미지 센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캐논도 직접 센서를 개발하기도 하고 사골 센서라고 많이 놀림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캐논을 응원하는 이유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기술력만 보면 소니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한 2, 3년, 4, 5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1등이 모든 걸 차지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니에게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결국 요거는 뇌피셜이죠. 뇌피셜을 통한 저의 결론이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논도 저는 좋아해요. 사실 돈만 많으면 캐논 RF 렌즈 좋잖아요. 뛰어난 LCD에 뛰어난 색감, 저 같은 똥손이 대충 찍어도 잘 나오는 그런 카메라기 때문에 캐논도 사용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다 처분을 했고요. 이제 소니로 갈아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FX3를 결정하게 된 거고요. FX3를 사니까 최근에 나온 요게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요즘 카메라 구하기가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요것도 추가금을 조금 내고 구매를 했습니다. 소니가 일 처리를 아주 더럽게 하더라고요, 아침에. 자,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박싱은 이미 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이 있어요. 그래도 자, 구성품은 스트랩, 설명서, 보증서 이런 것들 들어있고요. 본체 USB C2A 타입의 케이블, 충전 어댑터, 7.5W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
아주 느린 어댑터 하나가 들어있어요. 아쉬운 점은 가격이 50만원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전기는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체를 한번 볼까요? 외관은 거의 동일하죠. 알파 7 시리즈는 거의 동일하게 꾸준하게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일단 상단에 요거 영상과 사진 그리고 슬로우 앤 킥을 빠르게 변환할 수 있는 다이얼이 하나 생겼고요. 그 덕분에 이 모드 다이얼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엄청 높죠.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진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높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쪽에 이 노출 다이얼이 일반 커스텀 다이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락도 있고요. 그리고 스위블 디스플레이도 탑재되었죠. 저는 요게 없었다면 소니로 갈아타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좋더라고요. 물론 품질은 개구려요. 그리고 옆쪽에는 CF 익스프레스 A 타입이 하나, 그리고 SD 카드 슬롯이 총 2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력 단자 같은 경우는 쓰레기 LCD를 보완할 수 있는 외장 모니터를 달 수 있는 풀사이즈의 HDMI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USB-C 5핀 이어폰 마이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FX3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돌릴 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걸리거든요. 반면 마크4는 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게, 그립감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이고요. 특히 그립감은 아주 좋아진 것 같아요. 아주 두툼하고 손이 크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꽤나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능도 만족스럽죠. 제가 자세하게 써본 건 아니지만 10비트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 제가 FX3를 쓰면서 10비트 뽕에 좀 취해 있거든요. 색 보정을 할 때 아주 좋더라고요. 뒤틀림도 없고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요거 2개 비교를 할 거거든요. FX3랑 마크4 요거 비교하는 리뷰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래도 궁금했던 소프트 스킨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직접 비교를 해보시죠. 짠!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 마크4고요. 화이트 밸런스나 S로그3 이런 부분들은 모두 똑같습니다. 세팅은 동일하게 했고요.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소프트 스킨, 요 더러운 스킨을 정리해줄 그 기능만 따로 적용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런 느낌? 예뻐 보이나요? 저도 편집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던데. 사실 4K 60프레임에서 크롭이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나름 이해를 합니다. 그냥 일반 알파 7 같은 경우는 사진과 동영상 2개를 모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고화소도 놓칠 수 없었겠죠. 이렇게 욕을 먹나 저렇게 욕을 먹나 차라리 크롭을 하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물론 급 나누기도 했어야 했겠죠. 이런 비싼 바디를 사신 분들을 위한 배려, 저도 샀으니까 어쨌든 그런 급 나누기는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사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 봐.